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 개장을 준비하면서 시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 해볼 텐데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양지가 된 음지, 2025년 달라진 글로벌 증시. 이 표현 안에 정말 다 들어있네요. 정말 새해가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좀 짚어주시죠. 지금 이제 제목대로 사실 이제 올해 글로벌 증시 동향을 보면은 작년하고는 좀 달라요. 미국 증시가 독주를 하면서 이제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였었는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미국 이외 지역들, 넌 US의 동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유럽 증시입니다. 스탁스 600 자체가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국가별로 보더라도 지금 한 1위부터 10위 상승률을 보면은 그 중에 9개가 유럽이에요. 이 정도로 이제 상당히 지금 유럽 증시가 강하다. 뭐 예를 들면 폴란드라든가 뭐 독일의 닥스라든가 프랑스의 CAC라든가 굉장히 강한 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또 유럽 증시에서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루이비통이라든가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에르메스라든가 SAP라든가 뭐 ASML이라든가 이런 그 주요 기업들도 자금이 들어오면서 10% 이상의 수익률을 고르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이제 유럽 증시 강세를 보이는 원인을 꼽자면은 미국 증시가 그동안 이제 많이 오르면서 고평가 우려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ECB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호재로 작용한 측면이 있고요. 사실 아시겠지만 ECB가 올해 들어서 경제 성장의 둔화라든가 인플레이션 완화를 고려해서 금리 인하를 지속하고 있어요. 뭐 1월 회의에서도 기준금리 예금금리죠. 기준금리가 2.75까지 낮췄는데 ECB 안팎에서는 더 낮춰야 된다. 이런 지금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거죠.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 내년 말 ECB 정책 금리가 1.5%까지 갈 것이다. 지금보다 거의 절반 수준인 거죠. 그만큼 지금 계속된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ECB의 금리 인하 기대감 또 그동안 못 갔던 데 대한 기저효과 이런 부분들이 경기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가 중요한 부분은 글로벌 자금이 미국 외의 다변화된 투자처로 분산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주 타겟이 유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유럽 증시에 자금이 이렇게 몰려든 적이 제가 보기에는 한 3년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유럽 쪽으로의 자금의 이동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 자체는 고질적인 저성장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가장 좋다는 독일 자체도 지금 성장률이 높지가 못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낮은 에너지 자립도. 사실 러시아가 그동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새삼 깨달은 부분이지만은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았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열악한 거버넌스라든가 또 분열된 에너지 및 자본시장이라든가 낮은 인구 증가율. 뭐 낮은 기술 투자. 사실 이게 굉장히 약점이 많은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지금의 어떤 자금의 이동으로 인한 상승세가 향후에도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는 조금 우리가 이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점화가 되면서 사실 이제 과연 ECB가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더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경계의 목소리도 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향후에는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화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사실은 아마 중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놀라운 그런 수익률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랫동안 사실 부동산 뭐 우려라든가 뭐 저성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중화권 증시가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부터 사실 반등을 했어요. 작년에 의외로 중국 주식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도 이런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홍콩이에요. 항생지수가 올해 들어 13%가 상승을 했고요. 또 홍콩 H 같은 경우는 15%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지난 4년간 한 26% 정도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한테는 ELS 손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홍콩 증시에 골머리를 썩여 왔었는데 여기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중국 본토의 선전 증시도 2월 들어서만 6%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2월 들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중국하고 홍콩에 투자하는 이런 순투자가 이제 2013년 11월 이후에 15개월 만에 매수로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해서 매도를 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런 그 중화권 증시의 상승에는 딥시크를 비롯한 AI 기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빅테크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ETF를 만들고 또 뭐 중국에도 이제 M7을 만들어야 맞아요.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들이 그동안 테크 투자하면은 미국 일변도였는데 여기서 눈을 돌려서 중국도 만만치 않다라는 걸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중화권 증시의 상승세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기술 혁신이 미국의 빅테크들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누구나 이걸 할 수 있는 거다. 특히 거기서 이제 가장 쫓아가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이런 어떤 인식들이 있는 거고요. 다만 향후에 이제 어떤 그 우리가 넘어야 되는 그 허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고질적인 부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하기 시작하면은 이 부분은 굉장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중국 증시가 좀 넘어야 될 산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코스닥이 올해 상승률 전 세계적으로 2위입니다. 그런 것만 놓고 볼 때도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제라든가 기업 실적이라든가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제는 악재에 좀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한 그런 어떤 흐름으로 좀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리스크도 좀 완화되기 시작을 했고 4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면서 실적 불안 심리가 진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적도 이제 많은 종목들이 바닥을 통과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물론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는 어떤 불확실성이 이런 악재가 부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제 노이즈로 작용하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것이 오히려 협상의 어떤 그런 도구가 아니겠느냐라는 쪽에 그런 분석들이 조금 더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트럼프 관세 정책의 어떤 그 장점도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제조업 경기라든가 교역이 오히려 개선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 중심의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 기관 연기금의 매수입니다. 네. 연기금이 35거래일 연속 순매수예요. 굉장히 그 놀라운 지금 그 어떤 순매수 행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기관만 놓고 봤을 때 2월 들어서만 1조 원이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어떤 지수의 상승세는 물론 외국인이 이제 매도 클라이막스를 지났다는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기관이 조금 많이 이런 상승세를 어떻게 보면은 주도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채권금리라든가 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고 있고 또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라든가 우리 정치적인 리스크 해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추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좀 작용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외국인이 어제 오늘은 조금 이제 매도로 돌아섰는데 최근 들어서 선물에 대해서 어떤 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도 향후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방향성에 좀 변화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미국 증시는 좀 달라요 올해. 네. 확실히 이제 그 뉴욕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열 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죠. 이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좀 차익을 실현하고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는 자금 이동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미국 증시 상승의 상당 부분을 감당했던 M7으로 대표되는 빅테크들의 상승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 역시 무시 못하는 거죠. 과거처럼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가 고점을 돌파하면서 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역시 지금 미국 시장이 상대적인 여유를 보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실적 증가세는 꾸준한데 과거처럼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뭐 점프업이 나오거나 이러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높이는 높아져 있는데 그런 눈높이를 지금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관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 이거 미국 자체에서도 악재거든요, 사실은. 그쵸.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올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느 때보다도 국가별 분산 투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좀 이제 미국 주식 일변도 또 이제 기술주 일변도의 어떤 그런 투자 패턴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를 이끌어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올해는 국가별, 업종별 조금은 분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확실히 반전이 일어난 글로벌 증시 동향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우선 맨 처음에 넌 US의 강세로 좀 포문을 열어주셨는데 결국 유럽 증시는 이 미국의 인플레 우려가 중국은 미국의 관세 전쟁이 앞으로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수는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 미국에 대해서는 연말부터 좀 고점 우려가 나오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데 분산 투자 전략 마지막에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시장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의 체크 포인트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지금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관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 뉴스가 간밤에 뭐가 나왔는지를 아침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당분간 더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적어도 이제 지금 시한을 못 박았죠. 4월 2일 뭐 이렇게 못 박았는데 그 이전에 어떠한 협상들이 이제 진전이 되냐 국가별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느끼는 반응은 확실하게 둔감해지고 있어요. 점점 관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향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4월 정도까지는 업종별 상황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경계감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1월 FOMC 의사록에서도 확인됐지만은 금리 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하고 또 이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영향 등에 대해서 이걸 따라갈 거예요.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확인이 돼야지만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어떻게 연준의 입장은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하게 확고해졌어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 금리 인하가 이제는 쉽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 조금 대세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금리에 대한 이슈가 오히려 시장에서에 대한 영향력은 좀 감소할 가능성이 커요. 금리 더 이상 이제 조금 논외로 치는 오히려 이제 관세라든가 다른 쪽에 시장이 좀 더 집중을 하는 아마도 이러한 어떤 패턴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역시 지금 최근에 가장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AI라든가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얘기가 되어지는 관심을 집중시키는 신기술에 대한 빅테크들의 진입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죠. 양자 컴퓨팅 뭐 구글이 하니까 뭐 애플이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애플이 아니고 MS가 하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지금 뭐 여기 서로 진출하려고 지금 난리가 났고 이런 어떤 그런 진입과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의 방향성이라든가 투자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올해 시장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보면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AI도 그렇고 로봇도 네. 그렇고 이거 뭐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산업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시작 단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향후에 새로운 시장의 성장이라든가 상용화에 대한 기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먼저 선반영된 주가를 우리가 정당화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이런 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기술과 관련된 투자 포인트 오히려 지금이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건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이 분산 투자 전략 네. 뭐 이런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최근에 뭐 신흥국 증시 중에서도 뭐 인도가 지고 중국에 대한 뭐 이런 활발한 상황을 또 주목하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좀 유망하게 보시는 국가가 있을까요? 앞서 이제 뭐 중국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자막에 뜨고 있습니다만은 인도 시장이 최근에 하시는 관세 영향을 많이 받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에 네. 대한 어떤 관세 강력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미국은 인도가 굉장히 주 타겟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향후의 어떤 인도의
이런 그 관세 이슈로 인해서 상당 부분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도는 조금 이제 여기서 좀 주춤거릴 수가 있어 보이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중화권 증시는 오히려 이제 미국의 대항마, 그러니까 테크 분야에서 이런 쪽에서 좀 부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올해 대대적인 경제 부양책까지 그쵸.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이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브라질이 최근에 이제 재정 건전성이 강화가 되면서 사실은 브라질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여기서 이제 수렁에서 좀 벗어나는 그야말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사실 중국도 중국이지만은 브라질에 대한 관심을 향후에는 조금 더 이제 넓힐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장에 좀 투자하고 싶으면 어떻게 접근을 좀 해야 될까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관련된 ETF에 대한 투자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개별 종목에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우리가 네. 이제 알고 있는 어떤 분석의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뭐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신흥시장에 관해서는 그쵸.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는 한 ETF가 가장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접근하기 쉬운 경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브라질 시장에 대한 관심도 이야기를 해봤고요. ETF로 통한 접근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